안녕하세요. 네, 문제 다 푸셨죠? 네. 지금 쉬워서 점수 나오면 뭐가 좋아요? 어려운 거에 틀려봐야지 나중에 점수가 나오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문제가 잘못됐어요. 네, 답이 많아서 좋았죠? 네. 진목의 구분 중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내야지 답이 나옵니다. 옳은 것은 내서 1번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후로 한다. 1번이 맞는 말이고 나머지 틀린 말인데 이번의 경우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아니고요. 세 번째,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전부 다 양입이 되죠. 대로가 하기 때문에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경우도 공장 용도로 분류가 되므로 도로가 아니고요. 네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이 아니라 묘지로 가야 되니까 옳은 것은 내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내 답이 하나 나온다고요. 네. 잘못 나왔어요. 문제. 5번 좀 날라가죠. 편집 잘못된 건데 어쨌든 1번이 옳은 것을 해놓고 1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번의 경우 다음은 지번부여 원칙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한다. 합병할 때 원칙이 선순위가 원칙이고요. 두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거 예외 규정이죠. 신청해야 부여하나요? 알아서 부여해주나요? 알아서 부여하고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도 합병 예외 규정인데 합병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부여하니까 주의하시고요. 5번의 경우 신규 등록의 지번부여 원칙은 당해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등록순환이 있는 경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고 배웠나요? 신규 등록이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지번 부여할 때 원칙은 이 대상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가 있게 되면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3개가 빠지는데 여기를 잘 내야 될 때는 첫 번째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할 때는 본번만 부여할 수도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여러 필지로 필지가 나눠지는 경우에도 이때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말이 나올 당시에는 여기 껴들어와야 돼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여기는 신규 등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등록소는 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같은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공유지 연명부 및 대지구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다. 맞았나요? 틀렸죠? 면적은 어디 나오나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나오는데 등록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셔야 돼요. 토지의 소재하고 토지의 지번이 나오는 장부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어디 나올까? 모든 장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4개, 4개만 나오는데 토지 대장 나오게 되고 임야대장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 4개 장부의 지목을 등록을 합니다. 이 2개 나오는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게 되고 지적도 임야도 기재할 때는 부호로 기재하는 것이 내용인데 원칙은 부호로 기재할 때 머리 글자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하천의 경우는 천을 따고 유원지의 경우는 원을 따고 공장용지는 장을 따고 주차장은 차를 따더라. 기억나세요? 예, 요 4가지만 차무 짜고 나머지 24가지는 머리 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나오는 정보도 있는데 면적에 나오는 정보는 2개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면적을 등록하게 되고 경계가 나오는 정보는 어디 나올까? 경계가 나오는 정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나오지 낚시밥 물고 들어오면 안 돼요.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그 다음에 좌표가 나오는 정보가 어디에 나오더라?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요건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토지에 가장 중요한 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다 보니까 요건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오면은 보너스 문제므로 주의하시고 1번의 경우 잘못됐고요. 2번의 경우는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천 단위는 1까지 가겠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600분의 1 지역은 0.1까지 가니까 맞고 세 번째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고요. 코가 맹맹 소리 나죠? 섹시하죠? 아닌가 보다. 자 죄송합니다. 괜히 밥 먹은 거 괜히 써 안 되게 해서.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고 5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았네요. 천 단위일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또 하나 600분의 1 지역은 0.1까지 가니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주거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등록사항인 것을 물어봤는데 대장이 몇 개가 있나요? 대장이 4개가 있죠. 지금 나온 대로 토지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거 등록부에서 4가지 장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은 6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6가지가 공통으로 등록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올 사항은 토지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두 번째가 지번이 나오고 대장에는 소유권이 나오다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이고 소유자 원자 바뀌었나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 붙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장의 장번호에서 6가지가 요게 대장 내 공통사항입니다. 이 6개는 무조건 다 나오니 외워 놓으셔야 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거 등록부의 공통사항은 몇 가지 있다고요? 6가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여기다가 소유권 지분 넣으면 요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주거 등록부는 10가지가 나오는 좀 이따 잡아드릴 텐데 몇 개만 더 하면 더 만들어지니까 기본으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6가지 무조건 공통사항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기억번에 토지의 소재 나오겠죠? 니은 지번 나오겠네요. 도면번호는 어디 나올까? 도면번호가 나오는 것은 5개만 나와요. 도면번호는 장매 세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하고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는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있다 보니까 5개만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장하고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면번호 나오므로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거 등록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냈다 나올 것이고 지목은 냈다 안 나오겠죠.
면적도 안 나올 것이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함으로 몇 가지가 답인가요? 4개죠, 4개. 소재와 집원하고 리을번 고유번호하고 또 하나 시효번 소유자 하나상에서 4가지가 답이 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4가지 말고도 대장 4개 공통사항은 6가지니까 요거 외워놓고서 하나씩 보시면 등록상 대장 4개가 같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권 표시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 등록할 수 없다. 소유권에 관한 자료는 2개밖에 없습니다.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밖에 없어요. 토지 표시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토지 표시 7개가 정해져 있는데 소유권 2개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구 시에 복구 자료를 수집한 후 복구 자료에 의거 사실조사와 복구 측량을 실시해야 돼.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과 복구 조사도에 의해 측정한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인데 측량하는 것은 복구할 때 자료가 없다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 이때만 측량 들어가는 것이고 허용오차 이내는 일치하기 때문에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복구 측량에 의거 경계나 면적 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한 경우에는 지상의 경계점을 설치해야 한다. 복구할 때 측량 결과에 따라서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직권 조정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직권으로 정정하는 건 언젠가요? 직권 정정하는 것은 등록 전환 시에 면적을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가 초과할 때 이때 직권 정정의 말에 따라 붙는 것이고 복구할 때는 동의받고 조정하는 것이니까 잘못했고요. 3번이 4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맞고 5번이 복구할 토지 표시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 지적소관청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인 것을 물어봤는데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은 못 외우니까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시는 집이 어디 사세요? 아파트 사시는데 무슨 동 사시냐고요? 상계동 사시죠? 네, 상계동. 집원은 50번지. 관심이 많으신가 봐. 집 주택 다 아는 거 보니까. 사시는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몇 동 몇 호 사세요? 101동 501호 사시고 성함은? 성함. 예. 네. 고현정. 생년월일은 90 기분이다. 10월 19일생. 어려서 고생 많이 하셨나봐요. 자, 이 집 살 때는 2015년 8월 31일 날 등기하고 매매 기간을 통해 샀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아파트 살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는데 대지에 가진 지분이 1000분의 60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대지의 지분을 다른 말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이렇게 본인 사는 집 그릴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못 그리면 이제 할 말이 없고 그릴 수 있죠? 그림은 등록상 다 외운 거예요. 여기다 채워나가면은 일단 상계동이 토지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50번지가 지번이고 현대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에 해당될 것이며 그 다음에 101동 501호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고현정 씨가 요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나올 것이며 소유권자 변경된 나라고 원인이 매매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나오더라. 여기다가 3개만 넣으면 됩니다.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올까요? 도면에 안 나오는 고유번호 나오겠네요. 19자리 고유번호 당연히 등록할 것이고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가 따라 붙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따라붙을 내용이고 하나 더 기재할 것이 501호의 경우 단독 소유다 보니 별 문제가 없는데 요 401호의 경우는 만약에 A하고 B 둘이서 아파트를 공유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각 공유자 간의 소유권 지분이 따라 나옵니다. 여기 10가지 다예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한꺼번에 딱 적어 외우시는데 그냥 글씨를 죽어도 못 외우니까 본인 사시는 집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린 다음에 상계동이 뭐고요? 떠들어야 돼 자꾸. 소재 50번지가 집원, 현대아파트는 건물의 명칭, 101동 501호가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가 될 것이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 도면 아니니까 나올 것이며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상번호 나와야 되고 아파트가 공유일 때는 소유권 지분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한 방에 딱 잡아 외워요. 이걸 그냥 책 보면서 소재 지분 외웠다 못 외우니까 본인이 사는 집만 한번 그려보시면 외우실 겁니다. 책 들어가 문제 들어가서 기억번의 소재는 어디가 되고 상계동 집안은 50번지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이 있고 소유자의 성명은 고현정 씨가 있었고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 고유번호 나와요. 예, 전혀 부분의 건물 표시는 101동 501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 페이지 나올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올 것이며 소유권 지분 나옵니다.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하나는 아니겠지 그러면 틀리게 돼 있으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답은 9개가 답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은 저는 못 돼가지고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문제 또 나오면은 다 찍으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다 집어넣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7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등록 전환의 정의고 두 번째 등록 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그 대상이다.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이 원칙이 맞고요. 세 번째,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날로부터 60일 내 지적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맞고. 네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 지목이 안 바뀌는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몇 개? 3개 있다고 배웠죠? 원칙은 등록 전환의 경우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대상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하나는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지목이 변경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는 이거 문제 될 건 없고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나오게 되면 첫 번째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이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대상이고 세 번째 경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달고 나오는 겁니다. 요 세 가지의 뜻은 지목이 뭐란 얘기인가요? 지목이 임야이지만 등록을 어디 해야겠다? 등록을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로 등록하는 예외 규정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토지 대장에 나오는 임야주라서 우리끼리 토임 그랬죠? 토임이라는 얘기는 토지 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경우에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신청서는 내야 되고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을 하긴 하나요? 등록 전환할 때?
토지동사 중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측량 안 하는 거 합병하고 지목변경 측량하지 않죠. 그럼 등록조라는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조란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측량을 실시하겠네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한 성과가 나왔을 때 이 성과를 소관청으로부터 약식에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받게 되는데 검사 받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2개 있다고 배웠죠?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그럼 등록, 전환, 측량하면 검사받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검사받았던 얘기는 이 소관청도 측량 성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알고 있죠? 검사까지 받아서 검사받은 성과도가 수행대에 갔다가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게 성과도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과도를 4개 했어요. 4개 했는데 굳이 4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법을 개정시켜 버립니다. 소관청 입장에서도 측량을 검사해도 이미 성과를 알고 있는데 굳이 성과를 또 가져올 필요 없으니까 이 성과도는 제출할 필요 없다고 빼준 겁니다. 그럼 신규 등록도 측량해요? 네, 그럼 측량 성과도 가져갈 필요 없는 거예요. 분할로 측량하죠? 측량할 성과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도는 소관청에서 검사하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 없어서 5번에 잘못되어서 과거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의 경우에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사업 신고는 15일 내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은 그 공사가 준공된 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다. 공사 끝나기 전 원칙이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누구만은 가능하더라. 사업 시행자만큼만은 예외로 가능한 게 있어서 그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따라 붙는 것이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사업의 완료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 이외자가 토지동에 따른 지적공모 정리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사업 시행자 이외자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사업 시행자만은 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네 번째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틀린 말인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누가 신청하셔라? 신청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을 건설하다가 주택법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짓다가 파산하게 되면 신청할 수가 없게 된 경우는 이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을 하는 거지 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2명이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관리는 언제 나올까요? 관리자만 나오긴 나오는데 대위 신청할 때 아파트 지금 관리인이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는 파산 시에 신청할 자격은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지 관리인이 아니어서 4번은 잘못됐고요. 5번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완료 신고서에 환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다.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할 때 환지 계획서가 따라 들어옵니다. 환지 계획서에 의해서 바뀐 땅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신청할 필요 없으므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경우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린 말인데 축척 변경할 당시에 대상이 총 몇 가지가 있더라? 축척 변경이란 대상 토지가 총 원칙이 3가지 있다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축척 변경이란 뜻이 뭔가요? 축척 변경의 정의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도를 작은 축척에서 큰 거로 가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축척을 큰 거로 할 때 축척 변경이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고, 요 2m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요. 원칙적인 대상 토지의 경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 결정이나 지적 공보 정리가 곤란한 경우로 많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서로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축척을 통일할 목적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가 지적 공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대상 토지는 거치는 절차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동의 후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원칙의 절차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다만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합병을 위한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할 경우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요 세 가지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세 가지고, 요 빠지는 게 두 가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합병하는 경우에 의결이랑 승인 받아야 돼요. 합병하는 경우 이거 거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1번 질문 합병하는 경우는 거칠 필요 없으므로 어디 한다고 틀린 말이 되고, 2번의 경우는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승인 여부 통지하는 것은 며칠 내라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승인 여부 통지한다고만 나와있지 30일 내 통지하니 20일 통 이런 규정은 없어요. 30일 빠지면 맞는 말이 되고 30일 때문에 다 잘못됐고요. 4번이 축척 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도란 말은 빠져야 하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낼 때는 3개월이고 받을 때는 6개월이니까 내는 건 3개월이므로 5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 중 토지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맞았나요? 네? 7일. 그건 공법이고 지적법은 3일이에요. 공법은 7일이고 지적법은 3일이라고요. 왜 지적법은 3일이고 공법은 7일인가요? 2011년도까지는 똑같이 3일, 3일이다가 공법이 개정이 되어 7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지적법은 안 바뀌었으니까 지적법은 3일, 공법은 7일이어서 다릅니다. 그럼 1번 찍었겠네, 다들? 1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자, 이번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해 뜬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로 제한이 된다. 맞고, 세 번째, 타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입하는 경우는 통자로 출입하면 되겠지만 장애물 제거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장애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위 1.3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공법은 또 행정청이죠. 지적법은 행위한 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공법 배운 거 가지고 부딪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행위를 한 자가 행위 입은 자에게 피해 입은 자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청 아니에요. 지적법은 행위를 한 자가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에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때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럼 이 문제 1번 4번 다 넘어왔으니까 5번 손실보상에 관하여 여긴 똑같아요. 공법이랑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공법하고 차이점이 두 군데 가지죠. 며칠내 통제하시고 지적법은 3일이에요. 공법은 7일이고 또 공법은 행정청이 보상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행위를 한 자가 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상 절차는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가는 게 그건 똑같아요. 또 재결을 불복하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똑같이 가다 보니까 답은 5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다음에 11번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 신청을 하여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경우 이양기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승낙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적구심사 결과를 소유자와 이양기인 각각 해주기 때문에 불만 인지자들은 다시 재심사 요청하면 되므로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거 특례 규정이죠. 누가 신청할 때만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때만큼만은 지목은 미리 변경할 수가 있고요. 4번의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도에 의하여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공사 준공 전에 지번도 미리 부여하고 지목도 미리 결정할 수 있어도 공사 끝나기 전에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미리 못 구합니다. 그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대요? 지번하고 지목이에요. 경계, 좌표 면적을 왜 미리 못 구할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끝나야 측량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끝나야 측량 들어가므로 경계, 좌표, 면적은 공사 끝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고 측량과 관계가 없는 지번,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 있어서 3번, 4번 둘 다 맞는 말이고 5번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상에 전세권의 등기가 존재할 경우에도 토지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12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다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세 번째가 등록 말소할 토지가 일필지 중 일부의 경우에는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바다가 된 부분만을 말소해야 한다. 전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맞고 네 번째가 일필지 중 일부가 바다로 되어서 측량을 하는 경우 납부할 측량 수수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틀린 말이죠.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수수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동 등의 경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측량하는 토지동이 있을 경우에 측량은 원칙은 소유자 의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뢰가 없어서 직권으로 이렇게 측량 들어가면 수수료 받으러 와요.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압류 들어옵니다. 그래서 4번 잘못했고요. 5번이 등록을 말소한 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록 말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촉탁은 하나 빼고 다 들어갑니다. 뭐 하나 빼고 다 들어가요? 신규 등록 빼고 촉탁은 다 들어가니까 5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3번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이 되어 있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등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요거죠, 요거. 합병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맞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방부여 지역 내 서로 다른 지적대 축척의 지적도가 존재할 경우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거네요. 하나의 지방부여 지역 내 축척에 다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는 의결을 거치기 전에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정해야 한다. 원칙은 요거부터 봐야지. 요거 절차 다 거치는 거죠? 다 거치는 경우는 지번 바뀔까요? 지번 어떻게 바꿔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렇게 배운 게 있고, 지목은 바뀌나요?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얻어 맞으면 어때요? 지목도 현황대로 다시 무효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도 다 바뀝니다. 측량을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원칙은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절차가 빠지는 거죠. 절차가 빠지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면적밖에 안 바뀌므로 이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로 정하는 것이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총 대상이 5개가 있는데 절차 다 거치는 게 3가지, 절차 빠지는 게 2가지가 있고, 절차를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게 되면 몇 년밖에 안 바뀌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3번 지금 다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측량을 통해 경계, 좌표 면적 구해라 맞고요. 네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판 측량 방법에 의하여 지상 경계점을 설치한 후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각 필지의 경계점 좌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순서입니다. 지적도 2m 시행지역은 측량을 뭘로 측량 들어가느냐? 평판 측량하게 돼 있어요. 평판으로 경계점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경위 측량을 통해 좌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맞고요. 그럼 측량은 평판이 먼저예요? 경위가 먼저예요? 평판이 먼저입니다. 평판이 지적도 시행지역 측량할 때 평판이고, 경위는 측량 기계 이름이 경위예요. 경도와 위도. 그래서 좌표는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측량 순서는 평판이 먼저고 경위가 나중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고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절대적 금지가 정지가 아니라 원칙은 정지예요. 원칙은 정지지만 예외적으로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계속 가능하므로 절대적 정지가 아니라 원칙은 정지돼 예외가 가능하므로 5번 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는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일필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한다. 분할은 60일에 신청 의무가 있지만 과태료가 없습니다. 토지도 신규 등록도 며칠인가요? 60일. 등록 전환도 60일 신청 의무는 있어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1번 틀린 말이고, 2번은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분할하는 경우는 의무 규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배웠었는데, 분할은 대상 토지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분할 대상은. 분할의 경우는 대상 토지가 처음 나오는 것이 일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 한 차례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을 당시에 토지 분할이 포함된 경우 분할이 포함이 된 경우도 이때도 분할할 수 있다는데 이 네 가지가 대상이에요. 법에 나온 네 가지인데 요거 하나의 경우만 의무적으로 60일 내 분할 신청을 얘는 하이한다 의무 규정이고 요 세 가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요. 그럼 요게 나오는 경우 뭘로 나와야 되고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나오는 것이 요거 하나 세 개는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하나를 외울래? 세 개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워야겠죠? 요거 하나만큼만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니까 이번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의 경우는 분할의 경우 1필지 지번은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여 나머지 필지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번번만으로 부여해야 한다. 틀렸죠?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지 최종 번번 다음 번번이 아니니까 잘못됐고 네 번째 경우 분할의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다. 분할은 측량, 면적 다음이다. 다 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못됐고 5번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법원의 확정 판결 받은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할 것이고 공공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적 경계 결정할 때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계획서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니까 5번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2번 몇 개 넘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서비스 문제인데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나 이한계인은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측량은 수행자에 의뢰하십시오.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의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 일시, 측량 기간, 측량 방법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져오래요?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가져와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적 측량 기간은 7일로 하며 검사 측량 기간은 5일로 한다. 측량 기간은 7일, 5일이 아니라 5일하고 4일이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 또는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정한다. 맞았나요? 맞고요. 5번이 합의나 계약에 의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체 측량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며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고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지적 업무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지적 공모를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복구 측량 가능하나요? 당연하겠죠. 그래야 측량 의뢰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규 등록 측량도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측량 후. 그래서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축적 변경 측량 가능하고 5번에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분할 측량 다 가능하지만 징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이동 조사는 이거는 소관청이 할 업무인 거지 이걸 대행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를 대행시켰다가는 아유 대한지적공사 물 만났죠? 지목 좀 바꿔주실래요? 아유 뭐 바깥만 주면 이런 문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소관청이 할 일인 거지 토지이동 조사는 수행자에 위임시킬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 측량업을 할 수 있으니 대한지적공사는 뭘로 나와야 돼요?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등록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업자는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크게 나누게 되면 공사하고 측량업자가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측량 수행자 몇 명이 있나요? 2명이 있죠? 지적 측량 수행자의 경우는 한 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가 있고 또 한 명은 측량업자가 있는데 공사하고 업자 나눠서 공사의 경우는 지적도 시행지역, 그 다음에 임야도 시행지역,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이쪽은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 요거는 개발이 된 지역. 우리 나눠서 이해하시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측량은 다 합니다. 다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못하는 거 딱 하나가 검사 측량은 못해요. 검사 누가 하게 돼 있으니까. 소관청이나 시도지사 하게 돼 있으니까 검사 못하게 되고 나머지 측량 다 합니다. 검사 측량 둘 다 못해요. 못하는데 이 측량업자의 이용은 여기는 안 되고 여기만 가능해요. 이게 측량의 지역적인 제한이에요. 공사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제한 없이 측량은 다 가능한데 측량업자만큼만 어느 지역만 측량을 하고요. 여기만 측량하는 거예요. 그 내막을 좀 이해하시면 왜 그런가 답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좌표가 몇 프로밖에 없다고 배웠나요? 좌표가 있는 지역은 5%밖에 없어요. 전국토 대비. 그럼 약 95%는 이 상태예요. 나눠서 좌표가 있는 지역 빼고 좌표가 없는 지역은 95%가 좌표가 없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근데 극히 일부란 얘기예요. 좌표가 있는 지역. 개발된 지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2003년도부터 이 측량업자 측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는데 2003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100% 모든 측량을 다 공사가 다 했습니다. 옛날에 대한지역공 다 하고 업자 측량을 못했어요. 근데 이 측량업자들이 헌법소원 얘기합니다. 우리도 측량업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측량 못해 막아놓은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우리도 측량업 하게 해달라고 해서 헌법소원 얘기했더니만 헌재에서 측량업 개방하라고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측량업 개방을 하긴 개방을 했는데 여러분이 공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 하고 있다가 이 맞는 걸 개방할래요? 쬐끔을 개방할래요? 네? 이걸 주면 자기 밥그릇이 반토막이 딱 잘려 나가요. 근데 얘를 개방하게 되면 이거 차고 가면서 반 나눠 먹어도 97.5%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 개방을 한 개방에는 요것만 개방한 거예요. 여기는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못합니다. 일단 그러면 업자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 측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 바로 요거 만드는 지역이에요. 같이 어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요것도 가능해서 요건 다 요거를 묶어버리시면 돼요. 과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과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을 만들게 돼 있으니까 요 두 개 지역에다가 그다음에 지적 정보화 사업까지 해서 요 네 가지가 측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답은 뭐가 될까요? 측량업자 측량 못하는 거 찾으시오. 그럼 답은 이게 답이에요. 여기 지적도입니다. 시골 땅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도 공사가 다 하지 여기 개방을 안 했습니다. 이런 내막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보화 사업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가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 측량업자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측량업 등록한 이후에 측량업 등록증 변경이 생겼다거나 지금처럼 사업을 양도했다거나 휴업 등 있는 경우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맞고요. 네 번째가 지적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적 측량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뭐라고요? 2년. 중기업 결격 배웠어요? 중기업 결격 배울 때 피한정 호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호견인, 이거는 결격이라고 배웠죠?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아니, 대답을 해야지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차이점 알려드릴 테니까. 두 번째 경우는 근무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경우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럼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이라는 얘기고요. 집행유예는 이 기간만 끝나면 돼요. 네 번째는 지적 측량업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 지적법의 결격이에요. 중개업은 여기가 3년이죠. 지적법은 2년이어서 우리 지적법은 상당히 여성스러워요. 뭐라고요? 여성스러워서 2년 여자가 2명이 나오는데 주의하시고. 그럼 중개업은 3년이죠. 남성스러우니까 3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 나는 것이 파산자. 파산자는 중개업은 결격이지만 여기 결격이 아닙니다. 측량업 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은 여기 3년이고 파산자 결격인 반면에 측량업은 2년에 파산자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가 다음 중 지적 측량업자 결격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1, 2, 3, 4, 5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답은 이게 답이죠. 이게 기출문제 옛날에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파산자는 중개업은 결격일지언정 측량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가야 돼요? 2년이에요. 지적법은 몇 년이고 3년이고 지적법 2년이고 중개사법은 3년입니다. 구별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손해배상 보장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는 20억 원 이상, 자꾸 이제 오태를 못 내는데, 대한지적공사 이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억 원 이상, 지적측량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지적법 처음부터 끝에까지 딱 한 번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딱 한 번이 바로 언제일까? 기본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언제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해서 기본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만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으므로 그 하나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수용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 다음에 19번의 경우 지적 정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 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읽어보니까 어때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네, 맞고요. 두 번째가 소유자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유권에 관해서 어디 보고 정리해라? 등기 보고 정리해라. 맞고.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지적을 정리한 후 지적소관청은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를 촉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지적을 정리한 이후에 통지하는 것은 시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걸로 나눠요. 통지할 당시에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축탁을 한 다음에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기간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여기서 두 개 가지고 20일에, 23회, 24회, 25회 요거로만 4번 냈어요. 두 개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등기가 필요하면 언제부터 15일이래요?
등기 원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대장을 뗐을 때 잘못된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까만색으로 색깔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빨간 색깔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5번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정정 사유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요거 하나만 측량 성과도를 내는 거예요. 아까 이쪽에서 등록 전환할 때 측량 성과도 내라고 배웠어요? 안 낸다고 배웠어요? 여기서 측량 성과도 안 낸다고 배웠죠? 그럼 측량이 필요한 성과도를 내는 경우가 한 차례도 없는데 딱 한 차례가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만 성과도를 내게 돼 있어요. 이때만 경계면적을 정정할 때만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신규 등록을 한다거나 등록 전환한다거나 분할할 때 이제 성과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가져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법의 마지막 20번인데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이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하자가 없고요. 기억번 다 나왔죠, 보기에? 하나 안 나왔구나. 그다음에 니은번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계획서 가져오십시오. 맞고요. 디귿번이 경계보건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요거는 경계보건 측량이 아니라 지적 현황 측량 정의인 거지 경계보건 측량 정의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네 번째,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합병할 때 경계와 좌표는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하게 되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맞고요. 미음번이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디귿번 빼고 맞는 게 기역, 니은, 리를 미음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잠깐 쉬셨다가 등기법 다시 풀고 마치도록 하죠.